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60대 여성이 당한 치욕적인 모독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까지. 시어머니의 악독한 독설과 20년간 숨겨진 불륜의 진실,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복수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미스터리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1장 치욕의 상견례에 시작된 악몽. 어느 쌀쌀한 가을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박도현과 윤서은의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이날의 만남은 그 우아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서은의 어머니 윤채령은 올해 60세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아한 미모를 간직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단장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 하나만을 포인트로 한 정숙한 차림이었죠. 채령은 30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도 특유의 기품을 잃지 않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급속도로 싸늘해졌습니다. 박도현의 어머니 박순애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몸에 명품을 두른 채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샤넬 정장에 까르띠에 시계까지. 마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박순애는 들어서자마자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첫 번째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니 생각보다 소박한 곳이라고 비아냥거렸죠. 자신들은 평소에 조선호텔이나 롯데호텔에서 식사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채령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순애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채령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생각보다 소박하게 산다고 요즘에도 그런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지 물어봤습니다. 채령이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고 답하자 박순애는 메뉴판을 보며 가격도 그렇고 자신의 아들 도연이가 너무 아래로 결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애는 자신의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온 가문이라며 격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령이 집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자 박순애는 뭐가 궁금하겠냐며 비웃었습니다. 서은이의 직장도 그냥 평범한 회사 사무직이라고 들었는데 자신의 아들 도연이는 대기업 부장의 연봉도 억대라고 자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죠. 이때 채령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2장 독설의 극치와 파혼 선언. 박순애의 독설은 음식이 나온 후에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시대의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다며 서은이가 28까지 결혼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혹시 남자 문제라도 있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죠. 채령이 서은이는 자기 일에 충실하느라 결혼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대답하자 박순애는 변명이 그게 다냐며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도연이 또래 여자들은 다 재벌 딸들이나 의사, 변호사들인데 정말 이상하게 서은이를 선택했다고 아마 동정심 때문일 것 같다고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순애는 목소리를 낮추며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빚이라도 남긴 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피해가 오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죠. 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려왔지만 박순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혼 계획은 없냐며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상한 남자들이랑 만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에 채령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실제로 채령에게는 20년간 만나온 남자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바로 눈앞의 박순애의 남편이라는 건 박순애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순애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이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하고 최소한 대기업 회장 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선언했죠.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도연이한테서 손을 떼라고 어차피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제3장 숨겨진 정체와 과거의 진실. 채령은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죠. 사실 채령에게는 박순애가 절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한 채령은 박순애의 말이 맞다면 정말 격이 안 맞는 결혼이라고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박순애는 승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이해해주니 다행이라고 역시 나이 드신 분은 분별이 있다고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설득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채령의 다음 말에 박순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령이 정말 격이 안 맞다며 사실 자신의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업 규모가 작은 집안과는 절대 혼담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면서 말입니다. 박순애가 어머니가 뭐냐고 의아해하자 채령은 자신의 어머니는 까다로운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정도는 되어야 우리와 혼담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하신다고 덧붙였죠. 박순애는 한진그룹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그 유명한 한진그룹 말이었거든요. 사실 윤채령의 진짜 정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한금옥은 한진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재까지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채령은 한진그룹의 정식 상속자였지만 30년 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1975년 25세 채령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서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상속녀라는 신분 때문에 어머니 한금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금옥은 한진그룹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며 딸의 연애를 맹렬히 반대했지만 채령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채령은 돈이나 지위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며 상속권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1976년에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었죠. 그 후 30년간 채령은 정말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서은이 아버지는 15년 전인 1990년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4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채령은 아직 45이었고
13살짜리 딸을 혼자 키워야 했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사장 20년간의 불륜과 충격적 진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채령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까지 있어서 딸을 키우기가 막막했죠. 그때 나타난 남자가 바로 박재혁이었습니다. 박재혁은 당시 중견건설업체의 사장으로 채령의 남편과 사업 관계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선의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채령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도움이었습니다. 서은이의 학비나 생활비를 빌려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재혁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며 혼자 지내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 은근히 고백하기 시작했거든요. 채령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박재혁은 기혼자라고 말했죠. 하지만 박재혁의 구애는 끈질겼습니다. 자신의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라고,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설득했습니다. 1990년 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채령과 박재혁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채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딸을 키우려면 경제적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박재혁은 채령에게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은이의 교육비, 병원비 등 모든 것을 책임졌죠. 대신 이 관계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성격이 독해서 이 일을 알면 채령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채령과 박재혁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박순애는 남편의 불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재혁은 아내에게는 해외 출장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며 채령과의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박재혁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진그룹과도 거래 관계를 맺게 되었죠. 물론 박재혁은 채령이 한진그룹 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제5장 운명적 만남과 복수의 서막. 박순애가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말 중에 채령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정말 자랑스러운 집안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말했거든요. 남편 박재혁도 건설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고 한진그룹과도 거래하는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채령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순애는 박재혁이라고 동대문제에 선비역자를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아느냐고 의아해하면서 말이죠. 채령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20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그 박재혁이 맞았던 것입니다. 눈앞의 박순애가 바로 박재혁의 아내였던 것이죠. 잘 안다고,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순애는 채령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신이 나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봤죠. 채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채령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재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평소 그 호텔에서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죠. 아내가 상견례 간다고 하니까 시간이 넉넉할 것 같다며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재혁이 말한 아내의 상견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였던 것이죠. 채령은 이 순간 완벽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숨겨진 여자로 만들었던 박재혁과 지금 자신과 딸을 모독하고 있는 박순애 모두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죠. 제6장 폭탄 같은 전화와 진실 폭로. 채령은 박재혁의 문자를 보고 나서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말이죠. 재혁 씨라고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순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박재혁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채령을 다정하게 부르며 지금 어디에 있냐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 자신에게는 들려주지 않던 다정함이 느껴졌거든요. 채령이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라며 혹시 당신 아내가 누구랑 상견례 하러 갔는지 아느냐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재혁은 아내 순애가 아들 결혼건으로 어디 간다고 하더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견례 상대방이 바로 자신이라고 채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재혁의 헉하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당신이냐며 당황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박순애는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20년간 바람을 피워온 상대가 바로 눈앞의 윤채령이었던 것이죠. 채령이 윤채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금 당신 아내와 앉아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애가 벌떡 일어서며 20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고 절규했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이라며 소리를 질렀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순애의 절규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박재혁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이건 오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박순애는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오해가 뭐가 오해냐며 20년 동안 해외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랑 만났다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거짓말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7장 반전의 반전 진짜 정체 공개. 채령이 핸드폰을 끊고 나서 박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애는 울면서 분노하고 있었죠. 채령이 아까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박순애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맞다고, 정말 격이 안 맞다고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박순애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채령을 노려보며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채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남의 여자와 바람 피운 남편을 둔 집안과는 우리 딸이 혼이 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때 채령이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에게 자신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애는 채령이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채령이 상견례 나왔는데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다며 지금 당장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남편이 박재혁이라는 사람인데 한진그룹과 거래하는 업체 사장이라고 한다며 혹시 아느냐고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혁이냐며 그 작은 건설업체 사장 말이냐고 물어봤죠. 채령이 사실은 그 사람이 자신과 20년간 불륜 관계였고 그 아내가 지금 자신과 서은이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격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며 감히 누가 내 딸과 외손녀를 모독했다고 하느냐고 분노했죠. 박순애는 전화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채령의 어머니가 한진그룹과 거래하는 업체들을 안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30분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노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브랜드를 과시하지 않는 진짜 부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한금옥이 딸에게 다가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애는 그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수도 없이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한국 경제계의 여제라 불리는 한진그룹의 한금옥 회장이었습니다. 박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한진그룹 한금옥 회장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금옥이 차갑게 그렇다고 대답하며 윤채령은 내 딸이고 윤서은은 내 외손녀라고 누가 감히 내 가족을 무시했냐고 위압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박순애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진그룹은 남편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파산은 시간 문제였죠. 제8장 완벽한 복수와 대반전. 한금옥은 딸에게서 모든 상황을 들은 후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누가 내 딸을 20년간 숨겨진 여자로 만들었냐고, 그리고 그놈의 아내가 내 외손녀를 무시했냐고 목소리에 위압감을 가득 담아 물어봤습니다. 박순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한금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하느냐며 30년 전에 딸을 집에서 내쫓은 것도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런 딸을 박순애의 남편이 20년간 농락했다고 격분했습니다. 채령이 어머니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혁이 자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했던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한금옥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채령은 자기 아내는 성격이 독해서 절대 알면 안 된다고 했고 언젠가는 이혼하고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던 것이죠. 한금옥이 박순애를 노려보며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20년간 내 딸에게 거짓 희망을 주면서 농락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순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감과 앞으로 닥칠 파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기만 했죠. 채령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께 한진그룹에서 박재혁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계에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했죠. 한금옥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채령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한진그룹의 상속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순애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가족이 다 망한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채령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박순애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맞다고 불륜을 일삼고 남의 가족을 모독하는 집안과는 정말 격이 안 맞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재혁의 회사는 한진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연쇄부도가 나며 파산했습니다. 박순애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재혁은 모든 재산을 잃고 박순애에게 이혼당했습니다. 반면 채령은 30년 만에 어머니와 화해하며 한진그룹으로 복귀했습니다. 박도연은 이 모든 일을 알고 나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은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잘못했다며 서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채령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1년 후 서은과 도연은 한진그룹 계열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채령은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큰 반전의 순간이었다고 혼잣말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박순애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정말 격이 안 맞았던 건 20년간 불륜을 저지른 박재혁과 오만방자했던 박순애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격이 높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채령은 이제 한진그룹의 부회장으로 복귀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박재혁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어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격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미스터릿 잊지 마시고 더 자극적인 실화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